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귤쌤의 댕댕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해볼 주제는요, 왜 우리 아이와 산책은 매번 힘이 들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산책 좀 잘 진행해주고 계신가요? 반려견들에게 산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실내에서만 생활하게 된다면 운동, 활동량이 부족하여 반려견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욕구 해소 없이 실내에서만 생활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이나 침구류 등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대소변 실수 같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증까지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산책을 하는 것은 아주 큰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산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책이 힘들고 긴장되시는 보호자님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 잘 봐주시고, 자, 오늘의 토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로는 행동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달려가는 행동. 자, 두 번째, 사람, 개, 오토바이 등 움직이는 물체 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 움직이지 않고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큰 틀로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앞으로 끌어당기며 달려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아마 보호자님들이 입양한 직후에 이제 산책을 진행을 해오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쌓였을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처음부터 산책의 규칙이 없이 쭉 산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리드줄을 반려견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리드줄을 연결할 텐데, 이 리드줄 같은 경우는 반려견의 손을 잡고 보호자님이 같이 움직이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견과 함께 보호자님께서 방향과 속도를 같이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려견이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게끔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려견이 산책의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겠죠. 자, 반려견이 그러면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호자님이 처음에는 애기 반려견, 퍼피 시기의 반려견을 산책할 때는 충분히 힘으로 통제도 가능하고 달려나간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귀엽고 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이 허용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이가 성견으로 자라게 되면서 조금씩 힘도 강해지고 행동도 커지면서 보호자님이 통제를 하려고 해도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산책에 있어서 주도권이 이미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번 산책을 할 때마다 보호자님이 끌어당겨지면서 반려견의 속도에 맞춰야 되고 반려견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번 힘든 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책의 규칙과 보호자님의 조금 더 주도성을 갖고 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산책이 보호자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산책보다는 훨씬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 개, 오토바이 등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인데요.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반려견이 사회화 교육이 좀 잘 안 됐을 경우에도 이런 행동이 많이 생깁니다. 자, 반려견이 왜 산책 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요, 사회화 시기 때 밖에서 만난 타인, 타견,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 소리 등에 대한 자극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경계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은 앞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성을 좀 기르는 부분, 사회화 과정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반려견을 데리고 퍼피 시기 때도 산책을 좀 나가주셔야 라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못했을 때, 충분히 교육이 되지 못했을 때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보호자님 같이 아이들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사람이나 타견에 대한 좀 공격적인, 정말 실제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미 이 시기를 놓치고 이 문제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보호자님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 다른 아이들은 산책을 잘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을 보면은 과거 우리 아이를 처음 입양하고 내가 퍼피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많은 자극들을 줬을까?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끔 내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내가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더 보듬어 줬다 라는 행동들밖에 더 없을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아이를 더 불안한 아이로 만들게 됐던 그러한 과정들을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행동들도 충분히 보호자님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산책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다도 좀 자주 목격하는 현상 중 하나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앞서 두 번째 이유처럼 조금 산책을 원활하게 어렸을 때부터 좀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 외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심한 친구들, 또는 선천적으로 조금 많이 소심하거나 겁이 많아서 외부 자극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또는 산책을 잘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산책이 너무 과하게 진행됐거나 날씨가 산책을 평상시 똑같이 진행하더라도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반려견이 체력이 금방 닳았을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 가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반려견이 원하는 행동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반려견이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반려견이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호자님들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반려견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호자님께 투정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산책이 끝나고 집을 가는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산책을 더 하고 싶고 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또한 이 문제 행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산책에 있어서 보호자님이 매우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반려견의 상태, 날씨,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 주면서 우리 반려견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그러고 습관적으로 보호자님의 통제와 행동에 따르지 않으려는 친구들은 이 또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산책의 문제는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시켜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행동들은 너무 세분화적으로 많은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역시 훈련사를 만나 아니면 또는 전문가를 만나서 조금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우리 아이의 행동과 이러한 상황 때 적절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꼭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의 행동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을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하고 싶었던 보호자님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럴까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해결 방법은요, 영상으로 해결 방법은 사실 찾기가 힘들고 꼭 전문가를 만나서 교육을 받아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꼭 교육 받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다 그러면 꼭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나눠볼 수 있는 부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제가 이메일 주소도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문제를 갖고 있는 보호자님들, 그리고 훈련사와 상담이 필요한 보호자님들은 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귤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